오늘 네가 늦게 자고 싶어서 늦게 자는 거니까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시간에는 온도 조금 올려줘? 아, 1도지. 어 1도. 1이 맞아? 엄마가 1도에 맞추래. 그래 알겠어. 아들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내일 보자. 아빠가 주사 맞은 데가. 예방주사 맞은 데가 아파? 문제 해결 브레인스토밍. 선생님 사랑해요. 리더는 항상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의 깜짝 생일 파티를 위한 꼬마 생쥐들의 토론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해님반의 꼬마 생쥐들이 시끌시끌 찍찍 와글와글 찍찍 신나게 놀고 있어요. 까부리 깜쥐가 쪼르르 뛰어왔어요. 얘들아, 내일이 우리 선생님 생일이야. 정말? 달림반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한테 해님반 선생님 내일 맞지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네, 내일이에요 하셨어. 생일이 아니면 뭐겠어? 그래서 10마리 꼬마 생쥐들은 선생님을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답니다.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꼬마 생쥐들은 놀이터에 모였어요. 생일 파티를 어떻게 열지 정해야 하거든요. 신경질 대장 강쥐도, 새침대기 앙쥐도. 이건 어때? 찍찍. 저건 어때? 찍찍. 시끌시끌 와글와글. 그때 똑똑한 똑쥐가 말했어요. 자, 먼저 생일 파티 때 뭘 할지 정하자. 좋은 생각이 있는 친구는 꼬리를 들고 말해봐. 먹보뚱쥐가 꼬리를 번쩍. 케이크에 촛불을 켜자. 애교 많은 뽀쥐가 꼬리를 번쩍. 노래도 불러야지. 멋쟁이 멋쥐가 꼬리를 번쩍. 선물도 드리자. 선물도 드려야지. 모두 좋은 생각이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면서 선물을 드리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말해볼까? 다시 뚱쥐가 꼬리를 번쩍. 먹는 거 어때? 먹는 거. 뽀쥐가 꼬리를 번쩍. 선생님께 뽀를 쪽. 멋쥐가 꼬리를 번쩍. 예쁜 옷을 사드리자. 별쥐가 꼬리를 번쩍. 예쁜 별은 어떨까? 통쥐가 꼬리를 번쩍. 으라차차, 생쥐 로봇은? 꿈쥐가 꼬리를 번쩍. 편지를 쓸까? 똑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일 케이크가 있으니까 선물은 먹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뽀뽀도 좋지만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지. 옷을 사려면 돈이 드는데 우린 케이크 살 돈밖에 없어. 예쁜 별은 헤헤 우리가 별이 되어드리면 되지. 그리고 선생님은 생쥐 로봇을 갖고 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 내 생각에는 꿈쥐 말대로 편지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모두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야. 너희들 생각은 어때? 좋아 좋아 찍찍. 그래 찍찍. 쓱쓱쓱 찍. 쓱쓱쓱 삭삭. 다음 날 아침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고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이건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해님반 선생님께 선생님 너무 예뻐요. 저 이제 안 까불 거예요. 까불이 깜쥐. 깜쥐가 너무 까불어서 신경질 나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 우헤헤. 신경질 대장 강쥐. 선생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쉿.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새침대기 앙쥐. 과자보다 사탕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요. 그리고 케이크 조금만 남겨주세요. 먹보 뚱쥐. 생일 축하해요. 해님반 친구들 모두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똑똑한 똑쥐. 선생님, 다음 생일에는 꼭 별을 따 드릴게요. 꼭이요. 반짝반짝 별쥐. 선생님, 쪽, 쪽, 쪽. 애교 많은 뽀쥐.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새 안경 진짜 예뻐요. 멋쟁이 멋쥐. 앞으로도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착한 꿈쥐가 될게요. 꾸벅꾸벅 꿈쥐. 쳇, 늦게 일어나는 게 어떻게 착하냐? 선생님께 한 말 아님. 퉁퉁이 퉁쥐. 선생님은 훌쩍훌쩍 울며 말했어요.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 생일이 아니란다. 선생님은 오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어. 가족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 너희가 준비해준 이 멋진 생일 파티는 영원히 잊지 않을게. 얘들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첫눈이 펑펑 내리는 날, 해님반의 10마리 생쥐들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까부리 깜쥐가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어요. 해님반 친구들에게 안녕, 그동안 잘 있었니? 지금 이 편지는 아마도 까부리 깜쥐가 읽고 있겠지? 강쥐, 앙쥐, 똑쥐, 뚱쥐 모두 건강하지? 아침마다 뽀뽀해주던 우리 뽀쥐, 멋쟁이 멋쥐와 별쥐도 잘 있고 꿈쥐는 아직도 지각하는지 궁금하구나. 통쥐랑은 싸우지 말고. 선생님은 멀리서도 날마다 너희들 생각뿐이란다. 다들 많이 보고 싶구나. 방학하기 전에 너희들을 만나러 놀러 갈게. 12월 3일 선생님이. 덧붙이는 말. 오늘이 바로 선생님의 진짜 생일이란다. 이야기 속 리더십. 생각을 모으고 모아서. 이 책은 생쥐 유치원의 생쥐들이 선생님을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고 가장 좋은 생각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린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님반 생쥐들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해님반 선생님과 달림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깜쥐가 내일이 해님반 선생님의 생일이라고 말했거든요. 해님반 생쥐들은 선생님의 깜짝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생쥐들은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놀이터에 모여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느라고 시끌벅적했지요. 이에 똑쥐가 나서서 깜짝 생일 파티에 무엇을 할지 정하자고 했어요. 생쥐들은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내놓았어요. 똑쥐는 친구들의 생각이 모두 좋다며 생각들을 정리해 다시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리고는 어떤 선물을 할지 의논을 하자고 했어요. 똑쥐는 이번에도 친구들의 생각을 잘 듣고 각각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지요. 다음 날 생쥐들은 선생님의 깜짝 생일 파티를 멋지게 열었어요.
촛불을 켠 케이크를 들고 노래도 부르고 모두가 쓴 편지를 드렸지요.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의 생일이 아니라 유치원을 그만두는 날이었네요. 까불이 깜쥐의 오해로 인해 벌어진 한바탕의 소동이었지만 꼬마 생쥐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통해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랍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까불이 깜쥐는 친구들에게 왜 내일이 선생님의 생일이라고 말했나요? 해님반 생쥐들은 왜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놀이터에 모였나요? 똑쥐는 친구들의 생각들을 좀 더 잘 정리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다음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이사를 가신 선생님이 생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생쥐 친구들은 선생님 집에 무엇을 사가면 좋을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지요. 생쥐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적어보세요. 리더십 속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1941년 미국의 한 광고 회사의 리더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한 회의 방법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은 두뇌의 폭풍이 몰아친다는 뜻처럼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그들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을 말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거리낌 없이 모두 이야기하여 적어 놓은 뒤 그 아이디어를 통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브레인스토밍이라 해요. 브레인스토밍의 규칙.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에는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나쁘다고 비평을 해서는 안 돼요. 둘째, 가능한 한 많은 생각들을 내놓도록 노력해요. 셋째,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해요. 넷째, 다른 사람의 말을 끊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야 해요. 다섯째,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 등과 같이 말하는 순서와 규칙을 정해 따르도록 해야 해요. 이와 같은 규칙들은 많은 생각들을 빠르게 이어나가야 하는 브레인스토밍에서 필수적이에요. 브레인스토밍에서 리더의 역할. 브레인스토밍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리더는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야 해요.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에 맞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리더는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놓지는 않아요. 리더의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오늘은 내가 브레인스토밍 리더. 친구들 혹은 가족과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 더 많이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그 결과를 직접 실천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참여한 친구, 가장 좋았던 아이디어, 가장 엉뚱한 아이디어,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의 결정,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좋았던 점,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다음번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바꿀 점. 문제 해결. 협력 1. 아기 돼지 세 자매와 늑대. 세상에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친구가 있다고요? 여기 너무나 사이좋은 아기 돼지 세 자매와 늑대가 있어요.
훌륭한 리더는 누구보다 협력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아기 돼지 세 자매와 늑대가 어떻게 서로 힘을 합치게 되는지 알 수 있답니다.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옛날에 아기 돼지 세 자매가 살았어. 세 자매는 내일이면 정든 집을 떠나 숲속의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해. 엄마 돼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너희들도 이웃집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들었지? 못된 늑대가 와도 걱정 없게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해. 그날 밤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까 곰곰이 생각했어. 첫째 돼지가 말했어. 이웃집 돼지 삼형제는 각자 다른 집을 지은 게 잘못이었어. 둘째 돼지도 말했지. 그래, 셋이 힘을 합치면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셋째 돼지가 맞장구를 쳤어. 언니들 말이 맞아. 다음 날 아침, 세 자매는 집을 나섰어. 엄마 돼지는 눈물이 나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지. 그러자 세 자매가 말했어.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튼튼한 집도 지을 수 있고 늑대가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오냐, 귀여운 내 아기들. 숲속에 도착한 아기 돼지 세 자매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집을 짓기로 했어. 셋은 각자 할 일을 나눴지. 첫째 돼지는 나는 집터를 만들게. 둘째 돼지는 나는 나무를 베어올게. 셋째 돼지는 나는 벽돌을 만들게.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신이 났어. 첫째 돼지가 집터를 다지는 동안 둘째 돼지는 나무를 베러 소나무 숲에 갔어. 그런데 먹음직스럽게 생긴 빨간 열매들이 있지. 뭐야? 목마르니까 이거부터 먹고 해야지. 우물우물 굴꺽. 소나무숲 바로 옆에는 시냇물이 흘렀어. 셋째 돼지가 벽돌을 만들러 그쪽으로 갔지. 그런데 먹음직스럽게 생긴 빨간 열매들이 있지. 뭐야? 배고프니까 이거부터 먹고 해야지. 오물오물 꿀꺽. 빨간 열매를 먹은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는 스르르 눈을 감더니 드르렁 쿨쿨. 빨간 열매는 잠 오는 열매였거든. 아까부터 숨어서 지켜보던 늑대가 다가왔어. 으하하, 오랜만에 돼지를 잡아먹겠군. 늑대가 셋째 돼지를 번쩍 들어올린 순간 둘째야, 셋째야. 저 멀리 첫째 돼지가 나타났어. 늑대는 후다닥 몸을 숨겼지.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를 깨웠어. 일은 안 하고 잠만 자면 어떡해?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는 똑같이 이러는 거야. 저 빨간 열매를 먹었을 뿐인데. 첫째 돼지는 빨간 열매의 냄새를 맡아보았어. 킁킁. 그러다 열매 옆에 꾹꾹 찍혀있는 늑대의 발자국을 보았지. 늑대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야.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열심히 나무를 베고 부지런히 벽돌을 만들었어. 셋이서 힘을 합치니 뭐든지 척척. 집터에 튼튼한 나무 기둥을 세우자. 나란히 나란히 벽돌 벽을 쌓자. 반듯반듯 문과 반짝반짝 창문, 뾰족뾰족 빨간 지붕도 만들자. 드디어 예쁘고 튼튼한 집이 다 지어졌어. 하지만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 세 자매를 노리는 늑대가 있잖아. 세 자매는 창문을 활짝 열고 화덕에 냄비를 걸고 국을 끓였어. 고소한 냄새야, 멀리 멀리 퍼져라. 킁킁, 이 냄새는 바로 아기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집에서 나는 거로군. 셋이 힘을 합쳐 튼튼한 집을 지었으니 콧김도 입김도 소용없겠지. 늑대는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까 곰곰이 생각했어. 전에 아기 돼지 삼형제 집에 굴뚝으로 들어가려다 혼이 났던 것을 떠올리니 늑대는 아무래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 자, 간다. 과담. 아이쿠, 문이 열려 있었잖아. 그런데 집안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 내가 발목을 묶을게. 너는 손목을 묶을게. 나는 빨간 열매를 먹일게. 어? 아야, 으그. 늑대는 의자에 꽁꽁 묶였어. 이 못된 늑대를 우물에 빠뜨릴까 낭떠러지에 밀까? 오, 제발 그러지 마. 네가 우리 돼지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그러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나처럼 늙은 늑대는 사냥을 잘 못하거든. 그러고 보니 늑대의 이빨은 흔들흔들, 털은 푸석푸석, 아주 가여워 보였어. 결국 세 자매가 어떻게 했냐 하면 늑대와 힘을 합쳐 농장을 만들었지. 첫째 돼지는 고소한 옥수수를 기르고, 둘째 돼지는 달콤한 고구마를 기르고, 셋째 돼지는 새콤한 사과를 길렀어. 늑대는 무얼 했냐고? 옥수수밭과 고구마밭에서 쑥쑥 잡초를 뽑고 사과나무에서 쏙쏙 벌레를 잡아 닭을 길렀지. 늑대는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말이야. 세자매와 늑대의 식탁에는 날마다 먹을 것이 가득했어. 와, 힘을 합치니까 참 좋다. 아기 돼지 세자매와 늑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단다. 이야기 속 리더십. 함께 함으로써 좋은 것들. 이 책은 아기 돼지 세 자매가 서로 힘을 합쳐 튼튼한 집을 짓고 늑대를 물리친 다음 다시 늑대와도 힘을 합쳐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널리 알려진 명작 동화로 삼형제가 각각 지푸라기, 나뭇가지, 벽돌로 집을 짓지만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은 셋째 돼지가 늑대를 물리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아기 돼지 세자매는 삼형제가 처음부터 협력해서 집을 지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셋은 할 일을 공평하게 나누고 집을 짓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못된 늑대가 솔솔 잠이 오는 빨간 열매로 집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늑대의 속임수를 알게 된 아기 돼지 세자매는 이제야말로 하나로 힘을 합칠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열심히 집을 지어 아주 튼튼한 새 집을 짓지요. 그리고 차근차근 늑대를 물리칠 준비도 했지요. 결국 어리석은 늑대는 아기 돼지 세자매가 어떤 작전을 짰는지 까맣게 모르고 호되게 당하고 말아요. 늑대는 울면서 자신이 돼지들을 괴롭히는 건 배가 고프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착한 아기 돼지 세자매는 늑대와 서로 힘을 합쳐 농장을 차렸어요. 협력을 통해 아기 돼지 세자매는 늑대의 노동력을 얻고 늑대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늑대는 먹을 것을 얻고 좋은 친구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아기 돼지 세자매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아기 돼지 세자매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각자 어떤 일을 맡았나요?
아기돼지 세자매와 늑대는 협력을 통해 각각 무엇을 얻게 되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아기돼지 세자매와 늑대가 사이좋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협력을 잘해야 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협력해서 하면 좋을까요? 리더십 속 협력. 협력이란 무엇일까요? 협력은 마음과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거예요. 협동이라고도 하지요. 협력을 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고, 협력하는 사람끼리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지요. 그리고 성공적인 협력의 경험은 모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요. 이렇게 중요한 협력을 잘 이끌어내려면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협력의 과정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협력의 과정. 첫째, 목표를 정해야 해요. 협력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여럿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역할을 나누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요. 셋째, 갈등을 조정해요. 협력을 하다가 다툼이 생길 때에는 빨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넷째, 결과를 나누어요. 협력의 결과는 서로 똑같이 나누어야 해요. 어느 한 사람의 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이니까요. 협력과 리더십. 훌륭한 리더는 누구보다 협력을 잘하는 사람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협력 또한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협력을 잘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내심이에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참고 견디는 힘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에요. 협력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도록 힘과 의지, 희망을 북돋우는 능력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랍니다. 리더십 실천해보기. 모아 힘을 모아서. 오늘 하루 동안 가족끼리 힘을 모아 3가지 일을 해보세요. 맛있는 요리 만들기도 좋고 우리 동네 청소도 좋아요. 3가지 일을 모두 마친 다음 온 가족이 모여 아래의 협력 보고서를 써보세요.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나의 역할과 어려웠던 점, 즐거웠던 점을 적어보세요.